은퇴 6개월 차 저희 아빠를 인터뷰하려고 동네 카페에 왔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은퇴하신 만큼 잘 지내고 계신지 은퇴 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으로 은퇴 전후 변화 및 적응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벌써 6개월이 지나갔네요. 참 시간 빠르게 지나감이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나름 잘 지내고 있고요. 여행도 좀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하고 유튜브 영상 제작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9월 달에 우리 딸하고 와이프하고 그 일본 여행 다녀온 게 아마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은퇴 기념 여행. 우리 딸내미 시켜줬는데 우리 딸내미 고마워. 그게 제일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은퇴 후 적응에 어려움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은퇴 예정자들은 1년 전부터 이제 은퇴에 대한 마음을 천천히 갖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격적이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쁘게 6개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래요. 이게 이제 은퇴자들한테는 시간 관리가 꽤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일별로 시간표를 지금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일단 주민센터하고 그 용인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주로 동네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획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또 자료조사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휴일에는 이제 애경사 챙기고 친목 모임을 한다든지 이제 동호회 활동 그러다 보니까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얘기를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은 우선 만족스러운 점은 많죠. 시간의 자유로움, 여행의 여유로움, 그다음에 새로운 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고 또 어학 공부도 하고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게 이제 만족스럽고 아쉬운 점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 가지 얘기한다면은 소득의 변화가 아닐까.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계의 변화, 이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츰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은퇴 후 새롭게 시작한 취미나 활동이 있나요? 그렇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게 이제 바로 유튜브 영상 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학 공부도 좀 도전하고 있고요. 체력 관리를 위해서 수영을 주 4회 정도 하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코로나 때 쉬었던 그 특기 동아리, 거기도 참여할 그런 생각입니다. 어학 공부는 어떤? 어학 공부는 영어입니다. 영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관련 어플들도 많아가지고 불편한 점 없이 여행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지인들과의 또 대화, 교감 이런 게 절실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어는 필수다. 앞으로 또 다양한 여행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건강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고 그다음에 식단 관리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소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주, 그다음에 이제 꾸준한 운동, 뭐 등산이나 수영, 뭐 골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얼마나 자주 즐기시나요? 여행은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저는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죠. 여행에 있어서는 딸이 항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 가족에게 주는 혜택이 그 항공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 그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을 자주 갔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혜택을 건강할 때, 그다음에 다리에 힘 있고 가슴이 뛸 때 좀 많이 다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딸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 및 생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어요. 우선 그 유튜브 영상 제작을 잘해가지고 우리 그 은퇴자들에게 공감을 얻는 그 채널을 만들고 싶은 게 계획입니다. 유튜브는 그 은퇴 후 세상과의 그 소통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가 은퇴하는 2년 후에는 그 여행을 다니면서 은퇴자들이 해외여행하기 좋은 장소, 그 다음에 여행지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풍물패 활동 이거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제 뭐 6개월 됐는데 재취업이나 창업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하고 있는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게 또 너무나 많습니다. 바쁘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취업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이거는 참 경제적인 부분은 참 어려운 질문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은퇴 후에 바로 현실적인 게 이제 연금 수입에 의존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연금 수입에 맞춰서 또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 규모가 기존의 생활 규모가 개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연금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만족도 이거는 개인 차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규모에 맞게 조정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생활에 대한 회고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직장 생활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많은 생각이 드네요.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학생들과의 추억인 것 같습니다. 은퇴 마지막 날 마지막 수업 하러 들어갔는데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학생들이 준비한 그 깜짝 이벤트와 그 정성 가득 담긴 예쁘고 사랑스러운 손편지를 안겨주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지금까지 가슴속 깊이 남아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뭉클해지고 감동적입니다. 지금도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평생 그 순간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학생들, 제자들 지금 벌써 2학년 멋진 학생들이 됐을 텐데 상당히 좀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얘들아.
건강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극복하신 방법이 무엇인가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뭐 저라고 뭐 없을 수는 없지만 저는 직장 생활에서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아주 힘들게 유지했고 정년을 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두 번의 아주 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고 또 운동 중에 예기치 못하게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는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그 충격과 그 다음에 그 사고 후유증으로 또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그게 아마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증과 불면증, 그 다음에 뭐 대인기피증 그러면서 몇 년을 힘들게 보냈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방법은 우선 휴직과 병가를 냈죠. 그래서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집에 있는 동안 더 우울했고 더 심각하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위기가 다가왔죠. 그러던 중에 이제 주변에서 그러지 말고 다시 복직을 해라. 그래서 활기차게 사회활동을 해라 하는 그런 조언도 많았지만 그런 의욕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다 회피하고 하다가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퇴직을 해버릴까 명퇴를 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복직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학생들하고 수업하고 또 활기 있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그 우울증과 불면증 이런 게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살린 것은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직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위기와 시련이 닥칠 텐데 집에 있으면 절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세상과의 단절, 이거는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용기를 내서 세상과 맞닥뜨리는 게 그게 바로 치유고 극복 방법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퇴 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시간으로부터의 자유죠. 시원섭섭했지만은 그 시원했던 그런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어디론가 떠날 수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도전하고 성취감 느끼고 그런 삶이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지금도 그렇게 좀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은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질문은 뭐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아마 나 같은 경우는 은퇴란 것은 첫 번째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요. 둘째는 이제 자신의 성찰과 성장이 아니겠나. 지난 삶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시간,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랫동안 달려왔잖아요. 앞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삶에서 좀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런 게 은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이거는 참 거창한 질문 같네요. 뭐 은퇴자로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네요. 지금 워낙에 세상이 지금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세상을 보는 그 경험을 많이 좀 해라,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는 아무래도 남들 시선이나 그 사회적 기준에 얽매여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서 가라,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워낙 요즘 젊은 친구들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은퇴 삶을 이어가시고 목표하신 일도 이루시길 바라면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퇴 6개월 뭐 초짜가 무슨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저의 기록이고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중간중간 그러한 살아온 과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이런 거를 저의 기록으로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하더라도 많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모자를 좀 썼습니다. 경관은 멋집니다.